여러분, 김대중 이러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외환보유가 너무 작다. 너무 작아서 바람 앞에 등불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같은 테이퍼링이 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시 1998년 같은 IMF 외환위기가 온다.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8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요 4,63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외환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사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요 굉장히 빠르게 쌓여왔습니다. 2017년에 3,892억 7천만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2021년에는 4,639억 3천만 달러까지 늘었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늘은 거죠. 엄청나게. 사실 정부는요 이렇게 많이 느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 세계 8위다. 세계 8위. 이게 5월 기준입니다. 세계 8위. 무슨 걱정이냐. 중국이 3조 달러가 넘고 일본이 1조 달러가 넘고 스위스도 1조 달러가 넘지만 러시아나 인도나 대만이나 홍콩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웬 걱정이냐. 이렇게 정부는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학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계를 통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야 된다는 게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환보유고에 대한 아무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IMF에서 권고하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IMF에서 권고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적어도 4천억 달러에서 6,810억 달러까지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지금 정부가 IMF가 된다는데 왜 적다고 하느냐. 우린 4,500억 달러가 넘는다. IMF는 4,500에서 6,810억 달러 정도가 되면 적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반면에 학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제결제은행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적어도 3개월의 경상지급액, 유동외채가 있어요. 외채예요.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 투자액, 이것도 3분의 1, 거주자 외화여금 700억 달러, 그 다음에 현지 금융잔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어도 9,300억 달러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명하게 틀리죠. 그죠? IMF가 제안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안하는 거하고 차이가 적어도 3천억 달러 가량 차이가 납니다. 3천억 달러. 적어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또 그에 따른 위기 상황이 점증된다. 이거 점증된다.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지금 IMF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동 외채 30%, 외국인 자금 15%, 그 다음에 M2 5%, 상품 수출 5%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간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외국인 투자 자금은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3분의 1가량 33%가량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동 외채도 마찬가지. 유동 외채는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IMF는 30%밖에 안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더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돈 쓸 국리나 하지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어떤 안전하게 하는 일에는 좀 소극적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기왕이면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9,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외환위기 더 쌓으면 된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더 쌓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경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정부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로 쌓아놓으면 경제 개념에서 보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운영 능력이. 외환보유고 가지고 운영해서 제대로 이익을 많이 못 내니까 왜 돈을 거기다 쌓아놓느냐. 돈은 굴려야 제맛이지. 뭐 이런 이야기라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학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래요. 지금의 시점을 잘 생각해보라. 지금 시점을.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전 세계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지금 금리를 우수수 다 올리지 않느냐. 신흥국들이. 왜 신흥국들이 올리겠느냐. 신흥국들은 긴축 발작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긴축 발작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는 거. 게다가 학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4,600억 달러. 이거 한 줌이다. 이거 한 줌. 자, 극단적인 표현 썼죠. 그죠? 한 줌. 4,600억 달러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라면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우리 많이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4,600억 달러 중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야? 쓸 수 있는 자금이. 실제 4,600억 달러 중에는요. 해외에 국채들을 많이 사놨습니다. 국채들을. 뭐 미국의 국채, 유럽의 국채 이렇게 국채를 많이 사놨어요. 이거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만기 때까지 손을 못 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봤자 700억 달러 아니냐. 700억 달러. 그러면 700억 달러는 너무 적은 거다. 더 쌓아야 된다. 아니면 IMF 외환위기가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온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어떻게 썼나 하면요. 한미통화스와프. 지금 한미통화스와프가 6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죠? 한미통화스와프가 아니면 외환위기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외환 보유액이 적다. 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적은 나라들 상시 외환 위기가 있지 않느냐. 인도도 그렇지 않느냐. 브라질도 그렇지 않느냐. 인도네시아도 그렇다. 터키도 마찬가지다. 여기가 최하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빠르게 지금 국제결제은행의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9,300억 달러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GDP 대비해서 보면 GDP 대비해서 보면 외환 보유액이 대한민국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보면요. GDP 대비하면 GDP가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잖아요. 그중에 28%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인도하고 비슷해요. 인도가 22% 비슷하진 않네요. 22%니까 브라질도 19%예요. 브라질도. 러시아는 40%입니다. 40%. 그러니까 인도 비실비실하잖아요. 외환에서 항상 위기가 오니까 이거 봐라. 인도하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겠느냐. 브라질은 어때요? 외환위기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브라질도 19%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충분히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미 통화 스와프가 12월까지 연장됐죠. 12월까지. 이 자체도 언제든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 이 국가 부채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요.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가는 거지만 적어도 국가 부채 정도만 들고 있으면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만큼 우리가 외환을 쌓고 있으면 불안감이 그만큼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63조 9천억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갔을 때 그러면 외환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외환은 이대로 따지면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야기하는 9,300억 불인가요? 거기에 근접하죠. 거기에 근접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또 우리가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28%라는 비중은 인도가 22%니까 여기도 외환이 항상 부족할 때가 많아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감안을 하고 또 부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국제결제은행의 어떤 그 외환 보유국 권고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대한민국은요. 투자에 관한 한 신흥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요.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예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이거 한 1조 달러 쌓으면 안 되나요? 1조 달러.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들 중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를 1조 달러 쌓겠다 이런 대통령 후보 없나요? 그런 후보가 있으면 저는 적극 지지할 겁니다. 적극 지지할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해봅니다. 또 한 번이요. 우리가 경제적 부도 누리고 있지만 그 부 속에서 더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외환 보유액, 저는 적정 외환 보유액 1조 달러 이렇게 갔으면 적어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겠습니다.